태블릿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최근에 정부가 연초에 이제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특히 이제 뭐 전세 사기죠. 전세 사기 대란 문제 때문에 비아파트, 흔히 말하는 비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주택 시장이 아주 냉랭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자, 내용 보시면요. 향후 2년입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빌라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소형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소형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60제곱미터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아파트는 제외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정부가 아파트 시장은 차지하고 비아파트 시장이 너무나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좀 띄우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 자, 좀 말이 어려운데요.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이제 최초로 취득한 걸 말합니다. 최초의 취득을 말해요. 그래서 그 최초의 취득세를 만약에 내게 되면 그 취득세 세율이 2.8%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사비의 2.8%의 공사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취득세를 50%를 감면해 주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한 1%대가 되겠죠. 네, 다만 이제 적용 시기는 내용 보시면 2024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입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인허가를 받고 이제 내 이름으로 등기를 내는데 바로 그 허가 기준이 되겠죠. 그 준공허가를 받은 6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자, 다가구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룸이죠. 원룸주택. 아니면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뭐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빌라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많이 보죠. 주변에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적용하자. 그래서 이 세제상의 취득세 혜택은 다가구, 다세대,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60제곱미터 이하로서 6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겠죠. 수도권은 우리가 수도권이라면 이제 뭐 서울, 경기 지역을 말하겠죠. 인천. 그런 수도권 지역은 6억 이하. 지방은 이제 뭐 대전, 뭐 광주, 대구 이런 지방은 3억 이하의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정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제외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산정할 때는 주택수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주택자가 되면은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다주택자 상태에서 양도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다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수 판단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내용 보시면 특히 주택수 제외 효과 대상 주택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시면은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금 산정 시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그래서 기존 보유주택수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주택수가 제외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중과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우리가 아직은 남아있는 정부가 과거에 지정한 조정대상 지역, 강남 서초라든가 용산, 여기는 이제 집을 한 채 소유한 자가 한 채를 취득하면은 우리가 중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비조정 지역은 두 채를 소유한 자가 집 한 채를 취득하면은 중과가 돼요. 그러면 몇 프로 중과냐면 취득가액이 8%예요. 8%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럼 만약에 4억짜리면은 1%면 400인데 8%면 3,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몇백만 원만 부담하면 될 세금을 몇천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많은 그런 세금의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최근에 정부가 이제 이런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이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전세 대란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세 사기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 구매 심리 자체가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구매자가 아니 이거 뭐 괜히 또 전세 들어갔다가 이거 뭐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굉장히 그런 좀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 심리가 또는 전세가 아무래도 이런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라든가 아파트 전세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로 갈아타는 그러다 보니까 요 비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지금 침체가 되고 오히려 아파트 전셋값은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라는 이런 표현 자체도 이제는 조금 뭔가 정부가 좀 더 고심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아무래도 구매 심리라는 것이 있는데 자꾸 이제 전세가 안 맞춰지고 한다면은 과연 이걸 갖다가 분양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물론 전세 보증보험 제도가 있지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 전세 사기에 대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어떤 리츠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안정적인 전세 시장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110 대책 중에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